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승미소입니다. 새벽에 잠을 못 잤습니다. 우연히 화장실 가려고 떴는데 다우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빠지더라고요. 두 가지죠.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신 분들은 어제 이미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제가 두껍게를 속보로 올려드렸죠. 그것과 그 다음에 그 중국과의 무역 협상 90일 연기가 내년 1월 1일부터냐 12월 1일부터냐 이게 커들로 위원장과 백악관에 혼선이 있었죠. 도대체 이 친구들은 다른 나라 공무원들인가, 왜 이렇게 손발이 안 맞습니까? 아무튼 12월 1일부터 60일이라고 하니까 이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걱정보다 지금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의 역전, 그게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원래 만기가 길면 당연히 금리가 높잖아요. 왜냐하면 만기가 긴 동안 신용위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금리가 높은 건데, 지금은 짧은 게 장기금리보다 금리가 높아요.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대부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신용위험, 그러니까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 시장이 그만큼 그 자금 시장이 경색되고 힘들어질 때 나타납니다. 이런 금리 역전 현상, 이것을 JP모건,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이죠. JP모건은 이미 지난 4월에 한번 리포트를 냈었고 12월 4일에 리포트를 내면서 아주 불길한 징조라고 겁을 잔뜩 줬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 장단기 금리 역전이 뭔지, 그 다음에 이 리포트, 마지막에 결론까지 빠른 속도로 방송하겠습니다. 먼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요, 미국의 경제 위기, 경제 침체가 일어나기 직전에 항상 1, 2년 전, 길게는 2, 3년 전에 지난 20년 동안 무려 3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발생했던 게 그림에 보시듯이 지난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에 장단기 금리가 완전히 역전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2년이 좀 넘은 시간에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하면서 지난 금융위기가 발생했었죠. 시장이 이것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이 앞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게 지금 2006년 7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나스닥 버블도 이런 현상이 있어 놨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그림에서 보시면 파란색은 10년과 2년 그 만기 채권의 그 역전 현상을 보여주는데요. 10년과 2년, 이 진짜 말 그대로 장단기를 대표할 수도 있죠. 10년과 2년 차이도 많고요. 이 금리는 아직 역전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역전된 건 5년과 3년, 5년과 2년, 이 두 가지가 역전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장단기 금리 상황을 보니까요. 이게 12월 한국 시간으로 3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은 4일이겠네요. 월요일 미국의 새벽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보시면 2년 만기의 채권 금리가 지금 2.82입니다. 3년 만기 금리 채권의 그 금리는 2.83, 5년 만기는 2.81입니다. 자, 5년 만기가 2.81인데 3년 만기가 5년 만기보다 금리가 높죠. 그리고 2년 만기도 5년 만기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채권에서 O-3, O-2 두 부분의 섹터에서 금리가 역전된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이미 2020년 상반기의 마지막으로 패드가 금리를 올린다고 이미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12월에 올릴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예정되어 있는 것은 18년 12월에 한 번, 그 다음에 2019년에 3번, 그 다음에 2020년 상반기에 한 번 이후로 경기가 그때 이후로 많이 침체될 것 같으니까 그때 이후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게 이미 시장의 컨센서스고, 지난번 패드 FOMC에서 이렇게 보여줬던 점도표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5년이라는 얘기는 지금 2018년이라면 5년이면 2023년이니까 그때는 금리가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3년, 2년은 그 안에 끼기 때문에 금리를 더 높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장이. 그런데 이것만으로 사실 설명되기는 어렵거든요. 그 시기도 시기지만 시장이 이 금리 상승을 좀 버거워하는 거 아니냐.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이 금리 상승을 상당히 힘들게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IMF가 제 방송 지금 2번 정도 미국 부채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부채, IMF가 경고한 거, 그 다음에 미국의 그 하이힐드 정크 본드, 그 다음에 레버리지론이라는 이 악성 부채에 대한 경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 방송 보셨으면 혹시 은행에서 시에로 펀드 뭐 이런 미국 그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고수익 펀드라는 시에로 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빨리 해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빨리 가서 해지하십시오. 아직도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데에 대한 시장의 금융 경쟁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래도 이제 저처럼 웬만하면 시장이 올라갔으면 하는 사람들은 아직 10년하고 2년, 10년 채권과 2년 채권이 아직 역전이 안 됐으니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블룸버그가 어제죠. 월요일 날 저녁 때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It is our expectation. 이거 우리의 추정인데, 2S, 10S, 그러니까 10년 만기 채권과 2년 만기 채권의 금리 차 will follow and invert. 그러니까 곧 5년, 3년, 5년 이내에 역전 현상을 따라올 것 같다. During the course of next year. 그러니까 내년 정도면 분명히 10년 만기, 2년 만기 이 채권도 금리가 역전될 것이다. 그러면 investor turn bearish risk asset. 이게 뭐냐? 투자자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그 다음에 채권 투자자일 수 있고요.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은 일단 리스키, 위험자산은 1번이 주식이고요. 2번이 뭐 하이힐드 채권이니 정크펀드니 레버리지 펀드, ETF 이런 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즉 블룸버그는 5년, 3년, 5년, 2년 두 개만 금리가 역전됐다고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 내년 정도면 이거 역전된다. 왜? 내년에 금리 인상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 순서, 그 흐름을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패드의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언제 벌어졌는데 좀 길게 보겠습니다. 최근 약 40년 정도를 쭉 늘여봤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은 패드의 그 기준금리입니다. 옛날에 20%도 있었습니다. 볼커가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이런 얘기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밑에 갈색인가요? 이 갈색은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보여주는 장단기 금리 차의 차트입니다. 그러면 최근 20년 동안 3번이 있었죠. 언제냐면 90년대 초 87년 이 블랙 먼데이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초에 나스닥 버블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벌어졌던 게 지난번 미국의 주택 버블이 있었을 때죠. 근데 이때 왜 장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졌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살표가 뭐냐면, 미국의 패드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점이었어요. 지금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데, 시장 참여자들, 특히 부채를 많이 감당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이겠죠. 이들이 이 부채 부담을 쉽게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겁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시 한번 12년 만에 다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벌어졌는데 이거 또다시 지난번 2007년, 8년처럼 주식시장 대폭락 오는 거 아니냐. 겁나죠. 사실 저도 겁납니다. 오늘 새벽에 거의 7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는 걸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공포감이 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난 4월에 JP모건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것 같다고 이미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안타깝게 이 상승미소 경제와 투자 유튜브 방송은 5월 27일부터 방송을 했잖아요. 그때 좀 먼저 시작했으면 이것을 저도 눈여겨봤었고 그 다음에 제 펀드나
네, 제 고객들 펀드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했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들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4월 리포트를 거꾸로 왔더니 4월 리포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Bad omen for risk market.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곧 일어날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인버전, 역전 현상은 also generally perceived. 이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bad omen, omen 영화 제목이 있었잖아요. 불길한 징조, 뭐 암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마켓, 주식시장이나 이런 정크 하이힐드의 좀 불안한 시그널이다. 이런 제목으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 리포트에는 왜 그러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첫째는 Markets have started pricing in a Fed policy mistake. 그러니까 Fed policy mistake. Fed가 경제 현상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 이 펀더멘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나 더 멀리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하고 있을 때거나 5어입니다. 5어 이거나 Market have started pricing in end of cycle dynamics. 이게 뭐냐? 불마켓 주식시장의 끝에 가서 이제는 주식시장 힘들어. 이제는 주식 팔아야 될 때야. 라고 시장이 판단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두 가지를 예측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지들이 볼 때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제 12월 월요일 날 리포트는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앞에 4월 제목이 Bad Omen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worsening이라고 했으면 악화된다는 거죠. Bad Omen이 그냥 Bad Omen이 아니라 worsening입니다. Bad was worst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악화됐다. 그런데 이 심하가 악화된 게 단순히 지금 곧장 나온 게 아니라 한마디로 JP모건이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야, 4월 달에 내가 이런 리포트 냈어. 그런데 이미 6개월, 7개월 넘은 시장은 내 리포트대로 이미 시장의 지금 자산시장의 특징들을 조사해 보니까 5가지 흐름이 있는데 5가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런 흐름을 볼 때 워스닝이야. 내가 이미 리포트 냈잖아 이 바보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JP모건이 얘기하는 이 워스닝 되고 있는 시장의 특징 5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The equity fund flow,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간접 투자 비용, 즉 기관 투자가의 비중이 높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상당히 비중이 적죠. 그래서 돈을 넣는 거죠. 펀드 플로우, 그러니까 펀드로 돈에 들어오는 흐름이 has been rather weak,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Since last February, 지난 2월부터 with no signs of change, 전혀 이런 흐름의 변동이 없다. 언제? In the most recent months, 최근에 전혀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제시했는데 보시면 이게 작년 1월부터 에쿼티 펀드, 그러니까 파란색은 주식, 에쿼티는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회색은 본드입니다. 채권이죠. 채권에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그 다음에 채권 펀드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이 불마켓, 롱 포지션이 유리하죠. 그런데 지난 2월 이후로 보시면 들어오는 돈이 극히 적었고요. 자기네들이 4월 달에 이 위험성에 대해서 발표한 리포트 이후에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빠졌고 채권에서조차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채권에서 빠진 돈은 어디로 가냐? 아예 그냥 캐시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되면 채권에서 역마진이 날 수 있으니 채권조차도 그 현금화해서 캐시로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파란색 갑자기 한번 또 롱 포지션, 즉 주식 투자 자금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일부 들어오긴 왔지만 이것은 무역 분쟁이 완화될 수 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나왔는데 아무튼 추세 자체는 완전히 왼쪽 추세는 달라졌잖아요. 이 흐름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우리말이 맞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flows into cyclical and defensive.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흐름을 보니까 경기 방어주 섹터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 얘기는 주식시장은 이미 몇 개월 동안 상당히 위험해질 거다 하면서 시장이 머리 좋은 사람들, 발 빠른 사람들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Since the yield curve inversion first emerged last April, 지난 4월에 잠깐 나타나려고 했었습니다. 나타난 건 아니고 거의 갔다가 잠깐 올라왔는데 그 이후로 inflows into US sector ETFs have favored, 그러니까 US ETF에, 우리도 ETF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ETF에 돈을 넣는데 돈이 어디로 많이 갔냐? More defensive tax, 경기 방어주.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라는 얘기는 한국의 한국전력, 통신주 이런 거죠. 경기가 악화된다고 해서 기본 소비가 줄지 않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staples, 문구죠. such as staple, 문구, healthcare, and traditional telecom, 여기서 나오네요. 전화요금은 기본으로 쓰거든요. 이런 섹터에 돈이 더 많이 들어왔고, 반대로 아웃플로, 돈이 빠져나간 것은 어디냐면 사이클링 섹터죠. 어디냐? 금융. 그렇죠. 금융이 가장 먼저 어렵죠. 왜? 금융정책이 일어나면 푸던하고 이 금융기관의 주가는 빠지겠죠. 금융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공업생산이죠. 기본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줄이니까. 그 다음에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이게 뭐냐?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재이긴 한데 경기가 어려워지면 소비를 줄이는 거, 고가 제품들이겠죠. 뭐 명품이나 그다음에 좀 비싼 IT 제품들, 이런 게 경기 민감주입니다. 이런 경기 민감주에서는 돈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죠? 투자자들은 이미 베어마켓, 이 위험성이 있는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으며 대비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대 노미널 본드 펀드, 즉 채권에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그 표면금리라고 하죠. 그 물가 상승률에 아무 관계없이 물가 상승이 오르든 말든 이미 약속된 채권의 이자율대로 지급하는 채권과 물가 상승에 연계돼서 일종의 그게 뭐라고 하죠? 물가 채권이라고 하나요? 그런 채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채권으로 나누는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요, 2017년에는 똑같았지만 올해 상반기 이후에는 US Government Nominal, 그러니까 여기 글씨로 해석할게요. Nominal Fund, 그러니까 Nominal Fund는 Had Steady Inflow, 금리 상승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게 되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잦아들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겠네요. 네, 즉 물가 상승률에 관계없이 정해진 채권 금리에 있는 채권에 돈이 더 들어간다는 의미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때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채권들한테는 돈이 덜 들어가고 있다. 왜?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릴 걸로 이미 알려져 있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세 번째 그림이고요. 네 번째는 relative flows in short dated, 그러니까 짧은 만기와 long dated fund, 그러니까 긴 만기의 채권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보자 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nflows, 많이 들어간다. 어디로? going mostly into short term, 짧은 금리의 채권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어디보다 longer term bond ETF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왜?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릴 건데 긴 금리 하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언제 가장 긴 금리로 내가 채권을 사야 되거나 아니면 예금을 해야 되죠? 금리를 마지막 올리는 시점에서 장기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금리를 올린 상황이니, 그 다음에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돈을 빌려갈 사람들의 중심에서 생각해 보면 되도록 길게 빌리려고 할 거예요. 지금 낮은 금리 때. 그런데 신용도가 안 되는 기업들한테 기업에서 절대로 은행에서 길게 안 줍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믿어? 나 짧게 만기 돌릴래 하면서 짧게 돌려주는 거고요. 반대로 돈이 필요 없는 아주 우려한 기업은 이 시기에 아주 길게 뺄 수 있죠. 왜? 신용도가 되니까 난 너희한테 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이런 시기에는 아예 우량 기업은 길게 금리 아주 괜찮게 빌릴 수 있고요. 이런 불량한 기업들, 레버리지 채권, 레버리지 대출 금액이 많아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파산 위험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현재 역전이 돼버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그러니까 금리에 민감한 섹터의 펀드와 펀드에는 돈이 안 들어간다. 그런 펀드가 어디 있느냐? 리츠입니다. 리츠. 부동산이죠. 이 리츠 같은 펀드는 have seen significant outflow입니다. 아주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주목할 만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당연히 안 좋겠죠. 이런 흐름은 지금 한국과도 어쩌면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5가지를 살펴보니까 지들이 4월 달에 경고했던 데를 흘러갔고 이런 흐름에 구체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으니 이제는 워스닝이다. 더 심각해지니까 조심해라.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JP 모건 컨클루전 한다. 뭐라고 했냐? Still appears to be more flow support for the Fed policy measures.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까 2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2가지 경우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발생한다. 첫 번째, Fed policy 오류. 뭐냐? Fed가 경제 주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이 금리를 올릴 때 발생하거나, 둘째, 사이클링이 바뀔 때, 불마켓이 끝날 때 이렇게 바뀌는 거다 얘기했는데 여기서 결론 내버렸으면 뭐라고? Fed policy mistake다. 한마디로 Fed 금리 좀 그만 올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주 그냥 트럼프 대통령들이 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발설을 한 겁니다. 이번에 장단기 금리 역전,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은 이것은 패드가 금리 너무 많이 올려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를 볼게요. Would explain the violent market sell-off of the 2 months. 이런 것 때문에 지난 2개월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고. 그리고, 이게 관련된 변동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시간 관계상 이 뒷부분만 얘기할게요. Suddenly, the market is signaling. 갑자기 이 signaling, 이게 미래형입니다. will이 아니라 이 signaling, 가까이서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 signaling, 조만간 신호를 보낼 것 같아. 무슨 신호? The trading environment. 주식거래,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상황의 환경들이 observed. 어떻게? Just before. 과거의 기술주와 신용경색. 2000년의 기술주 폭발. 2007년에 주택신용이 붕괴된 것에서 우리가 observed, 관찰한 것처럼 온스 한 번 곧 급박하게 나올 것 같아. 그게 시그널링 되고 있어. 시그널링 할 예정이다가 아니라 조만간 부지불식간에 그럴 수 있어 라고 JP모건이 경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조심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 현금 비중 높여라 이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리포트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행간에서 찾아야 됩니다. 위험하다 지금 팔자 이러는 게 아니죠. JP모건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문제는 Fed, 미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있고 지난 8개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야 12월 내년 3회 연속 함부로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더 폭락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먹힐지 아닐지 기다려봐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언제 탑 찍는 거야. 언제 팔라는 거야.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상승미소 수정구슬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수정구슬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제가 열심히 찾다 보니까요. 이 말리데스 그루 인베스트먼트 블로그라는 사이트에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과거 역사에 6번 동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73년, 78년, 80년, 89년, 2000년, 2006년.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마켓 픽, 주식시장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고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또 일정 시간 이후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 평균을 내보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 9.7개월 후에 마켓 핏을 찍었고 마켓 핏을 찍은 이후 5개월이 지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시작되더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 디셈버 12월 3일 날 역전 현상이 발생했으니 9.7개월을 넘으면 2019년 9월에 마켓 핏을 찍는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나면 2020년 2월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는 그 시점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다. 지들은 이렇게 보니까 투자하고 싶으면 자기들한테 연락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점이 맞을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최근에 장단기 금리 협정에 대해서 너무 아주 공포심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아직 시간은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너무 길면 편집이 늦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